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6번 문제 버블 정렬 프로그램 1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은 2초, 백준 온라인 저지 1377번입니다. 난이도가 골드 2로 좀 높은 편입니다. 바로 그럼 한번 문제 파악해 볼게요. 영식이가 다음과 같은 버블 정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밑에 만든 걸 볼까요? 이 코드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전형적인 버블 정렬 코드예요. 자, 그럼 밑에 내용 봐볼게요. 이 코드가 딱 주어졌고 밑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위 코드에서 n은 배열의 크기, a는 수가 들어있는 배열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 a 배열은 수가 들어있는 배열이고 n은 이 a라는 배열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 거죠. 수는 배열의 1번 방법부터 채운다고 되어 있죠. 위와 같은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어떤 값이 출력되는지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값을 출력하는 데가 어딘지 보니까 여기네요. 자, 그럼 먼저 저희가 문제를 파악하려면 얘가 어떤 코드인지 코드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미 버블 정렬 코드라고 써놓긴 했는데 그래도 코드를 한번 봐보면 포문이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 요 포문이 하나 있고 요 안에 포문이 하나 있어요. 얘네가 동작하는 게 뭐냐면요, 요 A라는 애가 배열이잖아요.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한번 따져볼게요. 얘는 J는 1부터 J-1까지 가요. 그러면서 여기랑 여기를 두 개를 비교하네요. 자기 거랑 그 바로 다음 거. 그럼 얘가 하는 건 뭐냐면은 얘네가 지금 버블 정렬이니까 요 A라는 데이터의 수들이 정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정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에 있는 애가 더 크면 수합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딱 봐도 앞에 있는 애가 더 큰데 수합을 한다? 이거는 이 코드는 뭐예요? 오름차순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오름차순. 근데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결국 요 안에 있는 애가 뭘 하는지가 중요한데 요 안에 있는 애가 결국 하는 건 뭐냐? 요렇게 얘네를 비교해 가지고 앞에 게 더 크면 수합하기. 수합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또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번엔 요거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앞에 게 더 크면 수합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끝까지 스캔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렇게 해서 끝까지 스캔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애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맥스 값으로 픽스가 됩니다. 한번 스캔을 하게 되면. 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한번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제 내부 포문이 끝나요. 그럼 바깥으로 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i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i가 뿔뿔로 하나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얘는 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n-i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탐색을 하면서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을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버블 정렬 코드가 최악의 시간 복잡도가 n제곱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탐색을 하는데 n번이 걸리는데 요 n번의 데이터를 스캔을 최악으로 하나씩 픽스가 되니까 얘 픽스, 얘 픽스, 얘 픽스 이렇게 할 때마다 n번의 서치가 걸리는데 그럼 몇 번을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n번을 해줘야 돼요. 하나를 탐색하는데 하나의 이 맥스 값을 픽스하는데 데이터 탐색이 n번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픽셀을 몇 개 해야 돼요? n개를 다 해야지 정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시간 복잡도가 5n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버블 정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시간 복잡도를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식이는 이거를 썼는데요. 이 부분이죠. 자, 어떤 거냐면 이 부분 살짝만 지울게요. 여기 안쪽에 포문에서 안쪽 포문이 뭐 한다고 했죠? 두 개씩 비교해서 앞에 게 더 크면은 수합하고 그 다음 또 가서 앞에 게 더 크면 수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포문 안에 들어갔다는 거는 앞에 게 더 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합이 일어나면은 요 체인지가 true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계속 반복문에 돌기 때문에 전체 탐색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수압이 됐다는 거는 이 체인지가 true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영식이가 지금 짠 코드에서는 반복문을 내부 반복문을 돌고 나서 만약에 수압이 요게 뭐예요? 결국에는 수압이 한 번도 안 일어났을 때,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출력을 하고 브레이크를 했네요. 여기서 바로 브레이크를 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부 반복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했는데 한 번도 수압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정렬이 완료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 뜻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출력한 게 뭐예요? i예요. i. 여기에서 이 i가 뜻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을 해봐야 돼요. i는 뭘 뜻한 거예요? 지금 i가 처음에 1로 시작하고 뿔뿔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i가 한번 증가될 때마다 요거 한번 탐색을 하죠. 즉 내부 이렇게 해서 처음 끝까지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픽스되니까 그 다음에는 약간 이렇게 탐색을 하겠지만 즉 요 내부 포문 요 포문이 몇 번 돌았는지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근데 몇 번 돌았는지 판단하는 건데 몇 번 돌았는지 판단할 때 잘 생각해 보면은 계속 처음에는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수압이 계속 됐을 거예요. 수압이 되고 해서 투루 나오다가 마지막에 수압이 안 된 반복문이 한 번 있게 되겠죠. 있게 돼서 여기에 펄스가 있어가지고 얘가 출력이 되겠죠. 결국 이 반복문은 수압을 몇 번 했는지에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도 안 하는 한 번도 수압이 안 되는 한 번의 반복문이 추가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출력이 될 거예요. 즉 처음에는 당연히 수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도 수압이 일어나고 했다가 수압이 안 될 때까지 도는 거죠. 안 될 때까지 도내 플러스 1까지 쳐가지고 여기서 출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근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골드이면은 그래 나도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문제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입력 출력으로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보면 딱 감이 와요. 지금 배열의 크기가 5라고 했고 입력 출력 바로 볼게요. 배열의 크기가 5라고 했고 요 5개가 지금 주어진 것 같네요. 그러면 봐보세요. 앞에서부터 10, 1, 5, 2, 3이 주어졌어요. 그럼 오름차선 정렬을 하게 되니까 첫 번째 거 한번 돌려볼게요. 첫 번째 거 돌리면 당연히 이거 수압 일어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가 1 되고 여기 10 되고 여기가 10이 될 텐데 또 이렇게 가면 또 수압 일어나죠. 그럼 제가 이거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5가 그럼 올 거고 그럼 여기가 10이 될 거예요. 또 수압 되면서 여기가 10 되고 여기 3 되고 10. 그러면서 요 한 번이 돌면 요 10이 이제 픽스가 되는 거죠. 이 값이. 한 번 돌면 여기가 맥스 값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단 한 번 돌았어요. 포문을. 그렇죠? 그 다음 얘네 둘이 비교하면은 앞에 게 더 작으니까 얘네들은 수압이 안 돼요. 근데 얘네들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수압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 나오고 그 다음에 수압 됐으니까 2 나오고 여기가 5가 될 텐데 5랑 3 비교했을 때 3이 더 작으니까 3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5 나오고 여기는 여기가 픽스니까 여기까지밖에 서치를 안 합니다. 그럼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 돌았을 때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한번 서칭해서 돌아서 이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포문을 돌려서 지금 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럼 여기 지금 10 그럼 이번에는 뭐예요? 요만큼이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요만큼만 볼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봤는데 어떻게 돼요? 앞에 게 더 작으니까 수압 안 일어나죠. 그럼 요거 두고 봤는데 어떻게 돼요? 앞에 게 더 작으니까 수압 안 일어나죠. 그럼 끝까지 했는데 요 픽스된 영역 제어가 끝까지 했는데 수압이 안 일어났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미 정렬 완료됐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렬 완료되기 위해서 완료된 걸 알고 이 수압이 한 번도 안 일어난 그 내부 포문이 한 번 돌겠죠? 3번.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여기의 결과가 출력이 3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됐죠. 즉 결국에는 요 내부 포문이 몇 번 도는지 그거를 우리가 출력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n은 n의 크기예요. n의 크기. n의 크기 봐보세요. n의 크기가 몇이죠, 여러분? 20, 아이고 죄송합니다. n의 크기를 보면 20, 100, 1000만, 10만. 50만이에요. 50만. 그러면 이거 n제곱으로 풀면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냥 처음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뭐 이거 그대로 친 다음에 이 코드 내가 그대로 친 다음에 이거 출력해서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풀지 못하게 만들어 놨겠죠. 이 코드대로 돌리면 n제곱 버블 소트니까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n이 50만이면 절대 시간 제한 안에 풀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n 로그 n만에 n번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구현보다는 그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게 제일 포인트거든요. 그럼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 문제 분석하기 해볼게요. 자, 써놨는데, 텍스트로 길게 써놨는데, 버블 정렬에 수압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루프가 언제인지 알아내는 문제예요. 결국에는 수압이 한 번도 안 일어날 때까지 몇 번의 내부 루프가 돌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잖아요. 핵심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블 정렬을 배우고 버블 정렬에서 플래그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요 문장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버블 정렬의 이중포문 중에서 안쪽 포문 전체를 돌 때 수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계속 반복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정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 정렬에서는 이때 프로세스를 바로 정리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코드도 그렇게 구현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돌려볼까 했지만 저희는 시간 복잡도 그 영상을 보시면 시간 복잡도를 통해서 이 알고리즘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이 n의 최대 범위가 50만이기 때문에 버블 정렬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버블 정렬은 시간 복잡도가 5의 n 제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핵심이거든요. 안쪽 포문이 몇 번 수행됐는지 구하는 다른 아이디어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버블 정렬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봐보세요. 뭐 제가 임의로 써볼게요. 7, 6, 2, 5 뭐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버블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다고 할 때 얘를 가지고 이렇게 수압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수압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그쵸? 근데 봐보세요. 지금 얘는 수압이 안 일어나는데 그 다음 거 봐볼게요. 얘 있잖아요. 얘를 한번 저희가 집중해서 볼게요. 얘를 한번 집중해서 봐보면 얘랑 수압이 일어나죠. 6, 7 이렇게 해서 바뀌어요. 데이터가. 그쵸? 근데 만약에 수압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왼쪽으로 온 거죠. 6번이 왼쪽으로 한 칸 온 거예요. 그쵸? 이렇게 왼쪽으로 오는 데이터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왼쪽으로 오는 데이터 얘는 절대 그 다음 수압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 얘랑 보겠죠, 여러분. 그럼 얘랑 수압이 되면 어떻게 돼요? 2가 앞으로 한 칸 오고 7이 이쪽으로 하겠죠. 그럼 요 2는 여러분 여기서 더 왼쪽으로 갈 수 있나요? 절대 그런 게 로직상으로 안 되죠. 왜냐면 그 다음 수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애는 얘랑 요 영역이 되니까요. 그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말을 써놓은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버블 소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수압을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데이터가 안쪽 루프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최대 거리가 1이라는 뜻이에요. 특정 데이터가 한 번의 루프, 자, 이중 포문으로 우리가 버블 정렬을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 루프가 한 번 돌 때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이렇게 배열들이 있으면 어떤 특정 이 데이터가 이 루프 한 번으로 왼쪽으로 갈 수 있는 크기는 몇이에요? 1밖에 안 돼. 1. 최대 1.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포문이 돌 때 총 정렬이 될 때마다 이 안쪽 루프에서 가장 많이 이동하는
n은 항상 요 포문마다 왼쪽으로 한 칸씩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데이터 정렬 전 인덱스와 정렬 후 인덱스를 비우기 위해 가장 왼쪽으로 많이 이동한 값을 찾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실제로 손으로 풀어보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코드는 엄청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 손으로 푸는 게 핵심이에요. 봐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소트 함수로 배열을 정렬을 해요. 왜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얘는 시간 복잡도가 n로그 n이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애 그리고 정렬하면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데이터마다 정렬련 인덱스에서 정렬 후 인덱스 값을 빼고 최대 값을 찾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는 봐보세요. 정렬 전에는 여기 지금 정렬 전에 보면은 여기 1번 값 여기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죠. 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1번의 인덱스는 뭐예요? 1이었죠. 그리고 2번의 인덱스는 뭐예요? 2번 데이터의 인덱스는 3이었죠. 그리고 3번 데이터의 인덱스는 4. 그리고 5번 데이터 인덱스는 2. 그리고 10번 데이터 인덱스는 0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정렬을 하고 나면은 요 차례대로 당연히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0, 1, 2, 3,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요거 보면은 그래서 요거를 지금 빼라고 했죠. 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줘요. 그럼 요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요거의 결국 의미는 뭐냐면 처음 자리에서 정렬 후에 왼쪽으로 얼마나 움직였냐예요. 그쵸? 지금 보시면은 얘는 지금 최대값 뭐 있냐? 뭐 3, 데이터 3인애가 있어요. 데이터 3인애는 여기에서 아마 두 칸 왼쪽으로 움직였다니까 요렇게 가가지고 요 자리에 지금 맞죠. 요 자리에 지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잠깐 헷갈렸던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인덱스를 0부터 시작해서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그래서 지금 얘가 있을 때 얘는 2가 왔다고 하면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요 자리에서 두 칸 갔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자리가 1이니까 요 자리가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잠시 헷갈렸네요. 자꾸 데이터랑 인덱스랑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요 데이터 3이 지금 요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요 자리. 죄송합니다. 제가 인덱스랑 헷갈렸어요. 그럼 요 자리에서 지금 결과값이 2라는 거는 이쪽으로 두 칸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렬을 하면은 데이터 3은 요 자리에 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요 자리에 와 있죠. 그쵸? 두 칸 이동했다는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2번 봐볼게요. 2번은 어떻게 되냐면은 데이터 2는 기존에 여기 요 자리에 있었죠. 요 자리에 있었는데 2라는 뜻은 여기에서 두 칸 이동해가지고 요 자리에 왔을 거예요. 요 자리에 와 있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처음 얘가 포문이 최대 스왑을 하는 포문이 두 번 있었다는 뜻이 돼요. 두 번 있었기 때문에 두 칸 이렇게 이동하는 애들이 두 칸 최대 한 칸씩 이 포문 한 번, 내부 포문 한 번당 한 번밖에 1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2가 있다는 거는 두 번 수압이 한 데이터에 대해서 최대 두 번 수압이 일어났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 포문이 두 번 돌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10, 1, 5, 2, 3이 있었겠죠? 그 오름차순 정렬을 딱 해보면 여기서 한번 돌려볼게요. 한번 돌리면 이제는 여러분들 익숙하니까 제가 바로 돌릴게요. 1, 5, 2, 3, 1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수압 갔을 거고 다 수압 될 거예요. 10이 제일 끝으로 가니까. 그래서 얘 픽스 됐고요. 여기서 한번 돌았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제가 또 해보면 얘는 그대로 있을 거고 이게 지금 제가 두 번째 이중포문 돌 때 실제 데이터를 지금 써보는 거예요. 여기는 수압 돼가지고 가고 여기 되고 여기도 수압 되고 1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봐보세요. 두 번의 내부 포문이 돌았고 두 번의 내부 포문이 돌 때마다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맥스 값이 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은 보시면
2는 이때도 수압이 돼서 한 칸 왼쪽으로 왔어요. 그쵸? 보이시죠? 3도 이때도 수압이 돼서 왼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폼은 여기에서도 보시면 2는 수압이 돼서 이쪽으로 왔고 3도 수압이 돼서 이쪽으로 온 게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소트를 통해서 n로그 n으로 소팅을 한 후에 요 인덱스, 정렬 전 인덱스와 정렬 후 인덱스를 뺀 후에 거기에서 맥스 값으로 저희가 수압이 일어난 포문이 몇 번 돌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도 안 돈 애를 1 더해줘가지고 3이 출력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돈 애가 있어야지 뒤쪽에 펄스가 돼가지고 출력이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요거를 유추해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요 인덱스를 뺀 게 내 안쪽 수압을 한 번 도는 거랑 똑같다. 즉 정렬 전 인덱스에서 정렬 후 인덱스를 뺀 게 내부 포문에서 수압이 일어나서 반복한 반복문의 횟수다. 이거를 유추해내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풀어보고 이런 류를 풀어보면은 좀 유추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거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슈도 코드를 통해서 한번 작성하는 거 바로 해볼게요. 굉장히 짧죠, 여러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로 왔는데요. 바로 한번 코딩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애들 한번 일단 헤더부터 가져올게요. IO스트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벡터 쓸 거예요. 벡터 쓰고 그 다음에 소팅, 기본적인 제공해주는 소팅을 저희가 써야 되니까 알고리즘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using namespace std 바로 int main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항상 시간 복잡도 이슈가 있어서 성능을 좀 더 빠르게 해주는 거 쓸게요. 이거 펄스 해주고 in.py cout도 똑같이 해줄게요. cout.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부터 이제 알고리즘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n 받으면 되죠. int n 받고 cin에서 n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a 벡터를 선언해 줄게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그 인덱스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인덱스 저장을 하고 싶어 가지고 이 벡터를 페어 형태로 만들 거예요. p 페어. 어차피 인덱스니까 int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a는 n. n개의 크기만큼 a의 크기가 문제에서 n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포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거예요. int i는 0, i는 n, i 뿔뿔. 근데 여기서 받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데이터는 첫 번째 값 있잖아요. 첫 번째. 지금 제가 페어로 선언했으니까 여기서 a.first가 되겠죠. 이 first의 값은 정말 문제에서 요구한 요 샘플에 있는 요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를 받을 겁니다. 요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받은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가 제가 받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인덱스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는 i 값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인덱스 값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소팅을 돌릴 겁니다. 소트 이렇게 해서 a.begin 그다음에 a.end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소팅이 됩니다. 얘가 소팅이 된 후에 저희가 이제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소팅이 됐다는 거는 정렬이 됐을 거잖아요. 데이터가 이 첫 번째 L을 기준으로 정렬이 돼요. 그럼 얘가
정렬이 됐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 정렬이 됐을 때 저희가 해주는 건 뭐냐면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 이제 제가 설명할 때도 헷갈리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요 A라는 데이터를 지금 앞에서부터 요 A라는 벡터를 앞에서부터 탐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맥스 값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맥스는 0, 0으로 만들게요. 사실 이거 마이너스 값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적어도 포문이 한 번이라도 돌았다면 양수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일단 0으로 세팅해놓고 if 이 맥스 값이 a i second 세컨드가 뭐예요? 기존의 원래 인덱스잖아요. 그렇죠? 원래 인덱스 마이너스 i. 요 i는 뭐예요, 여러분? 이 i가 뜻하는 게 뭐죠, 여러분? 현재 인덱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코드가 뭐냐면 요 위에서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거. 정렬전 인덱스에서 정렬 인덱스를 빼주는 게 딱 요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빼봐가지고 현재 갖고 있는 맥스 값보다 더 작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맥스 값에 이거 제가 좀 변수를 이렇게 다 대문자로 쓰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맥스 값에다가 이 계산한 값을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요 코드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정렬 전 인덱스에서 정렬 후 인덱스 다 빼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맥스인 얘를 들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저희가 해줄 건 뭐예요? 그냥 C 아웃 해가지고 맥스 플러스 1을 출력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코드는 끝납니다. 코드는 딱 이렇게 해요. 데이터 받아가지고 소팅하고 정렬전 인덱스에서 정렬 후 인덱스를 빼준다. 그 다음에 빼줬으면 수압이 되는 내부 반복문이 몇 번인지 이 맥스에 들어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수압이 안 도는 한 번의 반복문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줘서 출력해준다. 이게 끝입니다. 코드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단지 요거를 생각해내는 게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자, 한번 샘플 돌려볼까요? 보면은 5개 10 1 5 2 3 하면 3이 정답으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요 문제는 사실 요 코딩은 쉽고 요 코드,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 이제 함정에 안 빠지는 거는 이거 보고 처음에 시간 복잡도를 저희가 따질 줄 몰랐다면 이 코드만 계속 돌려보면서 이거 답이 나오는데 왜 시간 초과가 나지? 그럼 이 코드를 가지고 뭔가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약간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한번 접해 보셨으니까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인덱스를 가지고도 우리가 포문이 몇 번 돌았는지 판단해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 문제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